김정은에게 한국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시 전쟁을 하면 그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미군의 중원군이 오기 전에 단기간에 남한을 점령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고, 최근 북한이 영화 72시간을 대대적으로 상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한 영화 72시간, 근데 북한으로는 72시간이라고 그래요. 72시간. 이게 뭐냐면 6.25 새벽 4시부터 3일간 72시간 동안의 일종의 기록영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정은이 직접 자금을 댔어요. 김정은이 직접 각본까지 썼어요. 다 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직접 연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왜 지난해 만들었거든요. 지난해 초부터 상영이 된 걸로 추정이 돼요. 지난해. 이제 일설에 의하면 중국 국뽕영화 장진호 보면서 우린 왜 이 영화 못 만드느냐고 아주 호통을 쳐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어요. 몇 차례 만들었는데 김정은이 빠꾸를 놨는데, 자,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이제 이 영화를 개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정말로 파격적인 게 그동안에 없던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배드신이 나옵니다. 배드신. 북한에서는 사실은 그냥 동무하고 왈칵 껴안거나 애정 표현이 아니라 감격해서, 아니면 뭐 새끼손가락 걸거나 이 정도가 애정 표현이거든요. 근데 뽀뽀하는 장면이 나와요.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볼키스기나 이마 키스긴 하지만 이마에 직접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남해인데 남자 주인공은 중대장 인민군 중대장 박근호예요. 아주 멋있게 나오는데 이렇게 머리에 키스하거나, 그 다음에 남한 사정을 그리면서 남한 군인과 여자가 키스하는 장면, 그 다음에 옷을 벗는 장면, 허벅지까지, 그 다음에 이 반나신으로 모욕하는 장면, 이거는 북한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장면들이에요. 일반 감독이 만들었으면 처형당했을 거예요. 뭐 정치범 승소하거나. 근데 이걸 김정은이 각본까지 장면까지 다 지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김정은이 한 거죠. 근데 이걸 보면 남한 영화 한류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요. 한류식 표현도 많이 나오고. 그 뭐냐, 김정은이 남한 유튜버나 영화를 많이 본다는 얘기죠. 일단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철저하게 북침 영화로 그랬어요. 평화롭던 북한을 남조선과 미제가 짓밟아서 침략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김일성이 바로 반격으로 이제 전환해서 3일 만에 이제 중앙청 서울을 해방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황당하죠. 이제 김정은의 인식을 알 수가 있는 게, 자, 새벽 4시에 평화롭던 북한을 국군이 침공하는 거로 나와요. 근데 마치 국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침공하는 것 같은 장면을 만들어요. 그때 우리 탱크 없었거든요. 탱크는 아닌데 장갑차인데 마치 탱크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소총밖에 없는 인민군을 기계화 부대가 짓밟는 걸로 그려놓습니다. 거꾸로죠, 사실. 그리고 막 일반 인민들이 국군의 총격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이런 장면을 그려놓습니다. 막 아이가 울부짖는, 뭐 정말 무슨 그 게르니카처럼 막 이렇게 그려놔요, 피카소에.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코미디인 게 4시에 침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시 10분에 김일성이 조선 노동당 당중앙위원회를 개최해. 10분 만에. 어떻게 10분 만에 개최하지? 쭈회의도 아닌데? 그 당시 50년에. 그 다음에 4시 반에 30분 만에 인민군 총참모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공격받은 지 30분이면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반격으로 전환을 명령해요. 아니, 갑자기 허를 찔렸는데 전쟁을 남쪽에서는 준비해서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준비도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반격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탱크를 밀고 물밀듯이 내려와서 3일 만에 점령한다. 그러니까 이 인식을 보면 김정은이 철저하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철저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북침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우리가 섬뜩한 부분이 바로 북한군이 서울에서 5일을 허비하거든요. 의문의 5일을. 그러면서 국군과 미군이 또 연합군이 참전하고 이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정말로 귀중한 시간을 얻거든요. 근데 이걸 주목을 해요. 일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자기들은 이제 일시적 후퇴라고 그래요. 도망간까지. 일시적 후퇴라는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 최근에 인민군한테 가서 하는 훈련이 뭐냐면
핵탄두로 서울, 대전, 부산, 그 다음에 우산, 대구, 군산 이런 주요 공군기지 항구를 타격한 다음에 물밀듯이 밀고 내려온 이런 훈련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6.25 때 증원군이 오기 전에 부산까지 점령했어야 되는데 증원군이 오는 걸 허락했기 때문에 일시적 후퇴, 즉 김일성 부대가 패배했다라는 게 강하게 지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2시간을 보면 김정은의 소름 끼치는 전쟁관이 드러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경우엔 단기간에 남한을 점령하겠다.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런 전략이 그대로 들어있는 영화가 72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화 72시간에서 한국군을 가해자, 북한군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72시간의 특징은 철저하게 북침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군은 평화를 파괴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국군이 계속해서 이 도발을 하는데 인민군을 공격하고 또 인민군을 와서 기습해서 학살을 하고 근데 인민군은 참는 걸로 나와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강건, 인민군 주요 핵심 간부인 강건 국관학교도 있거든요. 강건이 아주 멋있게 나오거든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인물로 나와요. 그런데 전혀 아니거든요.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머릿속에서는 이 영화를 통해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했죠? 김정은이 남한을 적대적 이웃관계, 전쟁관계로 전환을 했죠.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를 지시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적개심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으로서의 대한민국, 그다음에 평화를 파괴하는 파괴자로서 대한민국, 이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김정은 이 영화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주인공 중대장 박건호 거기 홍콩 무협지 영화처럼 나와요. 자기 혼자서 무려 17명의 국군을 해치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에 아주 장렬하게 전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평화를 지키는 이 투사로서 나오거든요. 반면에 이제 이 한국군들은 북한의 평화를 짓밟는 아주 잔인한 세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정은의 속셈을 알 수 있죠. 결국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게 규정을 했으니 이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거죠. 적개심을. 반면에 북한 인민군대는 아주 평화롭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이 국군의 포격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막 그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72시간도 사실은 김정은의 계획된 영화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북 전쟁 관계 전환, 통일민족 개념 삭제 이것과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지난해 초에 상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조선중앙텔레비전에는 올해 1월 2일, 3일 날 이제 4시간이 넘어요. 4시간이 넘어요. 그거 보는데 아주 지겨서 혼났어요. 4시간 1부작, 2부작 나왔는데 갑자기 지난해 7월경에 이 영화관 상영을 중단시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 정부 당국도. 제가 영화를 들여다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 지난해 1월부터라고 그랬죠? 근데 지난해 1월이 김정은이 뭐라고 말했느냐? 북한 역사에서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해라. 그 다음에 남반부, 남조선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 그게 나와요. 남반부 해방, 남조선, 서울 해방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김정은 지시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틀다 보니까 아차 이게 김정은 지시와 충돌하네 라고 해서 이걸 갑자기 중단시킨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위에 또 방영을 합니다. 가을경이 되면 이건 또 뭐와 연관이 있느냐. 러시아 파병과 관련이 있다. 왜냐 6.25는 철저하게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T-34 탱크부터 시작 T-34 탱크가 나오거든요. 거대하게. 이게 서울 해방하는 유경수 105 탱크 부대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주역으로 등장하거든요. 유경수 부대가. 그러니까 이 6.25 하면 소련과 북한이 만든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모든 무기들이 대부분 다 소련제거든요. 항공기부터 탱크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소련과의 같이 싸운 전쟁이라는 걸 부각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소련은 우리를 도와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소련을 파병하는 게 맞아? 나는 잠재적인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시 이 인민군 파병 이후에 이제 어떻게 중단했던 영화를
이제 올해 1월에는 2일날 3일날 조선인민 모두가 보는 조선중앙 텔레비전에까지 딱 예고도 했어요. 커밍순에서 1일날 곧 방영된다라고. 그러니까 영화사 쪽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북한 영화로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새로운 장면도 많이 들어갔고 아주 심혈을 기울인 영화고 김정은이 직접 연기 지도까지 합니다. 연기 지도까지. 바쁘죠. 코미디 같은 장면 하나 이제 나오는데 보면 김정은이 이제 남해라는 여자가 최신소 직원이에요. 우체국에서 옛날 전화 교환수예요. 근데 이제 박건우는 인민군 중대장인데 둘이 사랑을 하죠. 어릴 때부터 이제 남해를 도와준 거기까지는 뭐 아름다운 사랑이죠. 근데 이제 남해한테 이제 자전거를 사다 줘요. 그때는 뭐 자전거는 이제 자가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가 있는데 최신소까지 걸어가려면 멀지 않은가 이 대사가 있어요. 김정은이 찾아가요. 그 박건우하고 남해 그 배우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려준 대본은 잘 읽어보았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탁상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래. 그건 뭐냐면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대사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 박건우가 이럴 거 아니에요. 치수까지 걸어가려면 좀 힘들지 않아?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뒤에 꼬리를 내려야 자연스럽다. 치신소까지 걸어가려면 힘들지 않아? 하면서 주인공이 이렇게 말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개입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지만 2월 9일자 보통 북한은 9시 뉴스, 8시 뉴스거든요. 8시 뉴스인데 이제 건설의 대번영기 김정은이 지금 많이 짓잖아요. 백두산 종합건축연구소의 소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2월 9일에 나온 얘기예요. 종합조선적 텔레비전에. 지금까지 보아주신 건설 설계안만 수천 장 이렇게 말해요. 그 설계안을 다 봤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어디 가요? 영화 찍는 데 가서 대사 연습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잠별 시간이 있어요. 일만 해야지. 지도자는 감독 하나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설계사 연구소장한테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지가 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업무 과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럼 살이 왜 찌느냐? 먹어야 되거든. 새벽 5시까지 사람 괴롭히면서 전화하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 야근하면 많이 먹죠. 그러니까 이 72시간 보면 그런 것만 보더라도 김정은이 평소에 뭐 하는지. 그러니까 아마 만기칠남. 세상에서 가장 쪼잔한 지도자. 가장 피곤한 지도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지도자. 근데 할 필요 없는 일. 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연기는 연기 지도자가 더 잘하죠, 감독이. 설계는 지가 뭘 알아요. 군사 분야도 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위대한 전지전능한 사람으로 매일 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래라 저래라 이래저래 저래라. 그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김정은의 실체입니다. 72시간에 정확히 나와요, 김정은의 모습이. 만약 다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김정은 모든 독재자는 비겁합니다. 자기가 사는 독재시대 유지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는 한 전쟁을 먼저 일으키진 않아요. 살기 위해서 일으키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건 자기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일 거다.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72시간에 나타나는 걸 보면 대규모 남한을 초토화시키고 단기간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게 김정은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 핵만 갖고 전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한을 단기간에 점령하기 위해서는 천하의 러시아도 저 소국 우크라이나를 지금 점령을 못해서 지금 코피 터져서 3년 동안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전쟁 계획은 황당하고 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대규모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병력을 전방에 집중시키고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기가된 능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병력과 물자를 전방으로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아요. 몇 달 전에 알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2월 24일 침공했지만 2월 16일 날 침공한다? 날짜까지 다 맞춰 예고했거든요. 결국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이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7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김정은의 전쟁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은 아직도 김정은에게 한국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안 끝날. 그리고 다시 전쟁을 하면 그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미군의 중원군이 오기 전에 단기간에 남한을 점령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 태세를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죠.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2025년 새해고요. 트럼피즘이라는 불확실성이 지금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세계에.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고 우리는 잘 헤쳐나왔고 그리고 꼭 트럼피즘이 분다고 그래서 이 미일 정상회담 2월 7일 날 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그 다음에 한미일 협력 체계 강화,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 이런 기존의 미국의 입장들이 대부분 다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트럼피즘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한미동맹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걸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국익 우선의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전략을 구사해 나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